백악관에서는 이란에서 계속되는 전쟁을 배경으로 아주 노골적인 다툼과 심지어 반란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란 전쟁과 무기 비축량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는 그의 국방장관 피트 헥셋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더 애틀랜틱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가 이러한 전쟁부의 보고서에 대해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하며 도널드 트럼프에게 피트 헥셋을 믿지 말라고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미 전 미국 국경 수비대 사령관이 된 논란의 인물 그렉 보비노는 도널드 트럼프 팀이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며 투표했던 이상을 배신하고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알고 보니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비겁함 때문에 보비노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비노의 말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같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럼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 애틀랜틱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그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트 헥셋이 이끄는 펜타곤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제공하는 이란 전쟁과 무기 비축량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말이죠. 제이디 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펜타곤이 우리를 아주 심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벤스는 이러한 전쟁부의 보고서에 대해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쟁부 장관 피트 헥셋과 합동참모본부장 댄 케인 장군 모두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상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들은 8주간의 전투 끝에 이란군에 가해진 피해가 엄청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이디 벤스의 참모들은 부통령이 자신의 우려를 트럼프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암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는 피트 헥셋이나 케인을 대통령을 오도한 것으로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는 저는 물론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는 디 애틀란틱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에게 군 수뇌부가 그를 속이고 있는 것 같다고 점점 더 자주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성명에서 제이디 벤스는 물론 펜타곤 수장이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와 함께 군 고위층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헥셋이 했던 일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부통령이 인용하자면 우리의 전략적 계획에 대해 매우 많은 호기심 많고 유도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것들을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 애틀랜티거와의 인터뷰에서 관계자들은 펜타곤 수뇌부의 긍정적인 발언들이 기껏해야 상황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부 평가에 따르면 이란은 실제로 자국 공군력의 3분의 1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한 미사일 발사 능력의 대부분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설치하거나 항해를 방해할 수 있는 소형 고속정의 대다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의 한 소식통은 적어도 중단된 해상무역을 복구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실제 위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공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비공개 정보에 따르면 이란 공군의 3분의 2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3월만 해도 피트 헥셋은 미국 군대가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자랑했지만 4월에는 이란군이 미국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방장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유한 대규모 구조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테헤란은 매일 점점 더 많은 미사일 발사대를 복구해 운용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약 절반은 최초 2주간의 휴전 이후 다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공식 인사들과 외부 자문가들은 주요 무기, 특히 이란 미사일 방어용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토마호크 같은 공격용 무기의 사용이 심각한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특히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펜타곤 소식통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부족 현상은 미국이 미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신속한 대체 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JD 벤스는 대통령 및 다른 국가안보 관련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탄약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이전에도 이러한 비축분은 느린 생산 속도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에 대한 탄약 이전으로 인해 이미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들은 이러한 부족 현상이 군이 러시아나 중국과의 가상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미국 부통령 JD 벤스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란을 공격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조차도 공개적으로 JD 벤스가 인용하자면 그 갈등에 대해 아마도 덜 열정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갈등은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극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JD 벤스는 이제 이를 신중하게 활용하여 2028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전쟁 전에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잖아요. 그리고 벤스는 그때 이미 나는 이런 끝없는 전쟁들에 반대한다고 암시했어요. 우리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더 나빠 보일수록 JD 벤스에게는 더 유리하죠. 하지만 JD 벤스가 균형을 유지하며 권력을 지키고 팀과 갈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팀이 2028년까지 그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JD 벤스는 2025년에도 이란과 예멘 후티에 대한 공격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문제에서 이미 선거에 유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의 연이은 패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치러진다면 하지만 JD 벤스만이 현 상황에 불만인 것은 아닙니다. 미네어폴리스에서 이민당국이 난동을 부릴 때 미국에서 시위를 진압하러 다녔던 긴 코트를 입은 카리스마 있는 남성을 기억하시나요? Gas is coming. I'm sorry, warning you. You got warning. You were warning. Gas on. Hey. Let's go. Let's go. You just got back. 이미 전 미국 국경수비대 사령관이 된 그렉 보비노는 트럼프 팀을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팀의 구성원들이 겁을 먹고 대통령에게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설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서 보비노는 대규모 추방이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적인 승인을 받았지만 그의 팀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여론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보비노는 트럼프 팀 내 누군가가 포기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이런 가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설득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보비노는 계속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그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문화를 가졌고 여러분의 문화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나라에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했던 모든 도시에서 이를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와 신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미국인들이 세운 우리 사회에 있어서 폭력 범죄나 테러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렉 보비노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 국경수비대에서 전국 지휘관 직책을 맡았지만 스캔들로 인해 직위가 강등되었습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복무를 시작할 자격이 있었고 2026년 3월에 연방 공직에서 은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트럼프 팀이 겁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트럼프 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